이게 과연 하이브만의 문제일까? 민희진 대표에게 주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뭡니까 이거? 연간 회원에게는 이거 완전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무슨 주가일 것 같아요? 하이브 써있어요 어디?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거 하이브 이슈 좀 그만 좀 울거먹으라고. 아니 근데 하이브 주가가 그래도 20만 원은 하회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랑 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 하이브 이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하이브만의 문제일까? 모든 대한민국 투자자한테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다. 이게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부터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이브 측에 요구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해지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하이브의 동의 없이 어도어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뉴진스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미쳤다고 해줍니까? 보면 기사화 많이 돼서 이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배구조를 보면은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가 80% 갖고 있죠. 민희진 대표에게 18%를 아주 싼 값에 주었고, 이거 외에도 뭐 인센티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체계는 다 있었다고 해요. 뭐 연봉만 5억이고 뭐 인센티브가 20억이고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과연 이해관계라는 게 일치가 되었을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어도어가 잘 될수록 본인의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갔겠지만 하이브라는 전체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땐 민희진 대표가 잘 되는 거, 어도어만 잘 되는 게 과연 하이브와 그리고 민희진 대표와 지속 가능하게끔 이해관계가 일치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차라리 민희진 대표에게 하이브의 주식을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시혁 의장이 31.57%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도 지분이 있기는 있어요. 0.01%, 2,700주. 한 20만 원 곱해보면 5억 원대예요. 5억 원대. 뭐 그냥 1년 연봉이고 본인의 인센티브나 어도어 지분 가치 따지면 뭐 그것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는데, 이거 뭐 한 5, 6억 가지고 뭐 본인이 나 이거 하이브 떠나면 안 돼. 하이브 주식이 있으니까 하이브가 잘 돼야 돼. 이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내 새끼, 뉴진스만, 내 회사, 어도어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도어도 본인 지분율은 18%, 하이브가 80%니까 어도어 좋은 일 시켜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스멀스멀 드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스카 세뮤얼 브라운이라고 있어요. 뭐 스쿠터 브라운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21년도인가 하이브가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라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정말 이분들이 이거 안 되겠네.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우리 스타벅스 가면 많이 마시는 그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타카 홀딩스 그럼 지배구조를 한번 볼게요. 스쿠터 브라운이 그러면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하이브 아메리카가 100% 자회사고 하이브 아메리카라는 자회사가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쿠터 브라운의 지분이 0이에요, 0. 물론 이 사람은 자기의 지분을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 그때 기사에 나오기로는 1조 1,800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다른 주주도 있을 수 있고 뭐 스쿠터 브라운의 지분이 얼마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0%인 거예요. 스쿠터 브라운은 지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18%를 갖고 있는 CEO는 반란을 일으키고 지분이 없는 사람은 조용히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뜨는 회사 어딨니? 여기 좀 요즘 대박입니다. KOZ 엔터. 여기 누구 있어요? 지코 있지 않습니까? 지아코, 우지호. 요즘에 그 대박이 났어. 스팟. 제니랑 같이 부른 노래. 스팟 그런 노래 모르죠? 나 정말 노땅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차트 올킬이에요. 난리가 났어. 제가 봤을 때 진짜 지코는 천재예요, 천재. KOZ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약 한 25%입니다. 지코의 지분이. 근데 여기는 지코의 영향력, 그 프로듀싱 능력 있죠? 절대적입니다. 어도어의 민희진처럼 KOG는 지코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25%예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18%고 누구는 반란을 일으키고 누구는 지금 뭐 열심히 스팟 만들고 노래 부르고 있고, 과연 이거는 뭘까? 그냥 개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엇갈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차라리 이거를 다 100% 자회사로 만들고 이 하이브의 지분을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진스가 잘 되건 르세라핌이 잘 되건 아니면 또 뭐 프로미스9이 잘 되건 BTS가 잘 되건 누가 잘 돼도 하이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누가 잘 되건 누가 못 되건 모든 사람들이 하이브의 주주이니까 이해관계가 다 하이브로 뭉친다는 거죠. 그래 뭐 먼저 르세라핌 데뷔하고 뭐 아일린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 뉴진스 같은 식구니까 우린 다 100%니까 같이 가보자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경제적 가치가 1000억밖에 안 돼? 그 측면에서 봤을 땐 차라리 하이브에 지분을 주고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연동해서 하이브 지분을 더 주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어도의 가치가 뭐 한 1조? 그래? 그러면 10% 줄게.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보는 가치가 2조야? 20% 줄게. 물론 이 지분을 계속해서 뭐 제3자 배당 증자를 했다가 아니면 이 기업 가치가 다시 뭐 0.5조로 내려갔다고 해서 4분의 1을 빼앗고 뭐 이거는 복잡할 수는 있는데 기본 구조상 안에 하나하나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본 차익을 얻으려는 거는 사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하이브 주식을 팔았던 분들이 좀 계세요. 넷마블 2023년 11월에 하이브 주식 6% 정도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주주라고 해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본인의 그 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하이브 직원들, 요거는 약간 불법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 2023년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22년이었나? 일단 헷갈리는데 BTS가 회식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찍으면서 이제 활동 중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찍은 그날 라이브로 나온 것도 아니고 찍은 직원들도 있고 소문이 나서 회사 내에서 BTS 이제 활동 중단한대. 쟤네 다 이제 군대 간대. 그러면서 직원들이 먼저 주식 팔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됐다. 물론 이게 나중에 유죄로 판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BTS 멤버들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BTS 멤버들도 장기 계약을 하면서 그 하이브의 주식을 줬었거든요. 근데 뭐 G는 얼마, RM은 얼마, 제이홉 얼마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 BTS가 하이브 주식 다 합쳐서 약 1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이게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이브 주식을 다 주더라도 뭐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자본 이득을 얻겠다는데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야식 잡설로 제가 밸류업 2차 세미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고 자율에 맡기겠다. 대신에 정부가 또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그 공식 가이드라인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본인들의 밸류업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계획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리고 썼다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을 잘 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은 이렇게 양극화될 것이다. 기존에 주주가치 신경을 썼던 기업들은 어차피 소수였고 그 기업들은 역시 모범생이 잘한다고, 모범생은 계속해서 잘할 거고, 안 하던 기업들은 너는 지져라 나는 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 밸류업을 제대로 잘하는 이 소수에 속할까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도 IR 열심히 했던 기업, 배당 잘했던 기업, 자사주 매입 소각했던 기업, 그런 기업들이 그냥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범생이 잘한다. 맨날 사고만 치고 말도 안 듣고 뻥만 치고 막 약속 안 지키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모범생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IR을 잘했던 기업은 뭘 봐야 된다? 노다지 IR 노트를 봐야 된다. 이 노다지 IR 노트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와이즈 클럽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노다지 IR 노트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렇죠? 매월 1일에 무료 쿠폰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와이즈 클럽 회원들에게는 노다지 IR 노트가 완전 무료. 또 좋은 거 우리 설명 안 할 뻔했네. 이걸 설명해야겠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누가 기획했어요? 내가 했지. 이 와이즈 클럽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빡센 프로그램이에요. 매주 하나의 섹터씩 혹은 투자의 고수들을 모셔놓고 매주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사실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데 2차 전지 양극, 음극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 관련된 산업 이야기하고 기술 이야기하고 기업 분석 이야기 하자니까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거의 전 섹터입니다. 거의 모든 섹터, 거의 18개인가요? 19개인가요? 18개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랑?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주린이에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게 그거예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화장품, 음식료, 미디어버, 엔터, 유통, 은행, 증권, 보험, 패션, 인터넷 게임, 석유화학, 정유화학, 유틸리티, 통신, 뭐 조선 다 있는데 정말로 용어부터 가르쳐달라. 용어도 모르고 산업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조선에도 배의 종류가 다르고, 자동차에도 이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부품사까지. 2차 전지
나머지도 기술과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한 섹터당 1시간, 거의 한 18개 섹터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15시간 정도 되나? 하루에 1시간씩 딱 2주면은 거의 주요 섹터를 다 아실 수가 있는 그런 기초 강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 와이즈 클럽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연간 회원에게는 이거 완전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이거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고액으로 좀 드리고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완전 무료고요. 월간 회원도 최초 가격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들으실 수 있게끔 이거 뭐 개별로 하면 한 건당 얼마 이렇게 결제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묶음으로 하면 더 싸게 하고 특히 저희 회원들에게는 더 싸게 해드리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물론 본론은 와이즈클럽 홍보였습니다만 밸류업의 본질은 뭐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느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즉 우리 회장님이 머지않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해야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아.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는 주가가 낮을수록 좋아요 라고 하는 회사한테 밸류업에다 공시 몇 줄 더 쓴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여줄 뿐이죠. 환경 경영하라고 하니까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그냥 표만 나게끔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밸류업 워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즉 본질은 이해관계가 일치되느냐.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걸 원하느냐. 주가가 올랐을 때 그 회사의 최대 주주, 대주주, 경영진들에게 과연 이득이 되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똑똑똑 거기 회장님 주가 오르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주담한테 거기 혹시 CEO나 대주주분들이 주가 올라가는 걸 원하시나요? 이거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아니오라고 답을 해주겠어요? 그 내부적인 걸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일치되느냐를 제대로 파악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느냐가 본인의 투자 수익률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뭔지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분들이 의사 면허를 받기 전에 받으면서 선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환자의 생명을 뭐 어떻게 하지 않겠고 뭐 성실하게 뭐 생명을 뭐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것처럼 IPO를 할 때 내가 시장의 자금을 공개 모집을 해서 공개 기업이 되는 것이니 이제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밸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고 나서도 환자 알기를 뭐같이 하는 이제 의사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밸류업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진짜 적어도 이 회사의 가이던스 같은 거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 내년 가이던스를 같이 발표를 하죠. 자기네가 바라보는 이 시장의 전망, 자기네가 바라보는 다음 분기 혹은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사에다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그거에 따라서 이 추정치에 따라서 주가도 뭐 춤을 추기는 합니다만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 이 회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가이던스를 주는 걸 좀 의무화하면 안 될까? 자율에 맡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IR 활동. 상장을 시켜놨으면 투자자 소통을 하라. 1년에 최소한 IR 활동을 몇 회 이상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라든지. 밸류업의 이 두 가지를 저는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자율에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얼마나 좋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mp3 파일까지 올려요. 자기네 녹음했던 파일까지. 그리고 바로 스크립트까지 바로 다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거 번역만 해갖고 보면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업 탐방 가지도 않고 외국인한테 주담 바꿔달라고 하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런 문화를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희 와이스트릿 와이즈 클럽이 준비한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섹터를 공부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가치 투자하실 분들만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럴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전산업 기초 강의 18개 섹터가 거의 한 15시간 안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도 야식 잡소리 또 와이스트릿이 또 와이즈 클럽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겠다. 감사합니다. 뿅!